근데 이 세계 철학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당파성의 원칙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딱 한 줄 나옵니다. 제가 그걸 딱 봤죠. 그래? 그럼 이 당파성만 깨면 되는 거야? 그 당파성을 깨버렸죠. 깨버렸더니 다른 게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철학사가 소비에트가 만들어낸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예요. 이게 유물론에 이 러시아가 만든 최고의 석학들이 만들어낸 책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복음으로 폭 깨버리면, 이 중에서 당파성만 폭 깨지면 폭삭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 2011년도에 할 때 이 책이 출간된 게, 상 받은 게 2011년, 집필 시작이 2017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언제냐면 2015, 16년이요. 제가 개업한 지 5, 6년 만에 이제 이 당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5, 6년이니까 벌써 한 10몇 년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미국에서요, 이 차별금지법과 막아서는 그 가장 큰 변호사 단체가 ADF라고 있어요. ADF, Alliance for Defending Freedom이라고 돼 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맹,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ADF의 원래 설립자는 알렌 시어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ADF를 가장 크게 후원하는 단체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인들이 제일 탄압받으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설립자는 캐톨릭인이에요. 알렌 시어즈는. 근데 뭐 이거 막는 거에 있어서 조금 교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야죠.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쪽의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교육시키는 사람으로 ADF에는 부회장을 뒀어요. 그 부회장이 벤트렐라라는 사람이에요. 벤트렐라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부회장을 맡으면서 ADF를 통해서 젊은 변호사들을 교육시켜내는 교육 책임자예요. 벤트렐라라는. 이 벤트렐라라고 하는 변호사며 이 강사를 제가 어디인지 만나느냐, 2016년에 그 영국의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갈 때 거기서 만나요. 캠브리지 대학의 제일 좋은 컬리지는 킹스 컬리지라는 게 있어요. 킹스 컬리지, 왕의 대학. 거기는 그 엄청난 큰 교회도 있고, 킹스 컬리지라면 캠브리지 대학 중에 최고 영예로운 대학인데, 우리가 열렸던 곳은 거기가 아니고 아주 제가 지금도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올리버라고 하는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졸업했던 그 학교래요. 거기가 조그마한 그 학교에서 이 일주일 동안의 강좌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벤트렐라가 강의를 하는 걸 딱 봤는데, 강의를 쉽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바에 기동화라고 있어요. 차바 차별금지 바로 알기 아카데미 전신 기동화 때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모셨어요. 벤트렐라 교수를. 뭐냐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성경을 인용해서 차별금지법의 이론을 깨는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요. 법률 이론을만 깨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차별금지법 이론을 깨는 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차바가 할 때는 원격 강의도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한국의 지부를 만들려고 오래전에 한국 관계자들을 교제했어요. 젊은 이들의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 과정이 블랙스톤 코스라는 게 있어요. 블랙스톤 아카데미. 블랙스톤이 이제 뭐 검은 돌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스톤이 미국의 법제사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래요. 블랙스톤. 굉장히 성경적 관점으로 미국의 법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블랙스톤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블랙스톤 아카데미 코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한국의 교포들을 거기에서 많이 훈련시켰어요. 제발 이 법 막는데 여러분이 헌신하라고. 근데 그 코스에 가면 전부 공짜예요. 먹는 거 입는 거 학비 다 공짜로 해서 진짜 여러 명의 교포들이 블랙스톤 코스를 거쳐갔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데 도대체 블랙스톤 코스에 졸업한 사람들이랑 동역을 합니까? 우리한테 물었어요. 아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글쎄 어디 다 일한대요. 그 전화해서 같이 동역하자 그러면 바쁘대요.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블랙스톤 수료자 여러분 계신다면 조금 도전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동역 좀 하자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분을 드디어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우리 차바 시즌2 강사로 모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섭외가 된 거예요. 드디어 섭외가 돼서 차바의 벤투렐라 강의가 있지요. 안드레아 강의, 쿠비 강의, 그 다음에 벤투렐라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드레아는 유명하고 쿠비도 유명한데 벤투렐라는 별로 유명하다고 안 했어? 조회수가 안 높아요. 근데 여러분 벤투렐라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벤투렐라 강의의 첫 번째부터 20분까지 강의가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시민법과 도덕법에서의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No partiality. No partiality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수십 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보다 송구한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알았어요. 자, 어때요? 동일한 성령께서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하나님 말씀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God shows no partiality.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공의이시니, 공정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는요 impartiality예요. partiality가 아니고. 근데 마르크스의 정의는 partiality. 아니 마귀가 파시엘러티가 정의야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으면 야 하나님은 임파시엘러티야 이거 얘기하면 되는데 뭔 놈의 약자 편을 든다고 정의의 기준을 다 파시엘러티 이론에 교회가 싸그리 미혹돼 가지고 교회 안에 이 파시엘러티 이론을 잡은 사람들이 이른바 기독교 좌파들인가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파시엘러티? 그냥 다시 보세요. 말씀만 20개 정도 나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노 파시엘러티인데 왜 너희들은 파시엘러티라고 주장하는 거야? 저스티스와 모렐러티와 로는 임파셜이야. 파셜이 아니라 말이야. 가난하고 고하고 가부는 너희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돕되 누가 거기가 정의라고 그랬어? 가난한 자가 그럼 불법하면 괜찮은 거야? 가난한 자의 탐욕은, 가난한 자의 폭력은 그건 죄가 아니냐? 라는 거지요. 죄가 아니래요. 프롤레타리아트는 다선이래요. 프롤레타리아트는 독재해도 된대요. 인간 다수가 독재해도 된대요. 막 이러니까 이게 법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를 파괴하는 악한 법들이 나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그 뿌리행위에 뭐가 있냐? 파셜러티가 있는 거예요. 당파적 인권이. 당파적 인권을 어떻게 깼는가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아서 1000페이지를 썼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제 책이에요. 그 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제 책은 이론적으로도 이기는 책이고 실제로도 이긴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뭐 1000페이지나 되고 그래. 뭐 좀 짧게 요약 좀 안 돼요? 짧게 요약. 제가 짧게 요약 계속 드리는데도 그냥 안 읽는 거지. 어떻게 이 마귀의 당파성의 기초를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자르고 철장으로 질뜻깨도 폭삭 깨뜨리면 폭삭 무너져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폭삭 무너지는지 당파성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뭐 당파성을 무서워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무당파성이라는데. 무당파성 안 하면 똑같아요. 아니 왜 성소수자 인권만 중요해요? 우리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기분 나쁜 것만 보호하면, 내가 동성애 옹호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나 고통스러운데 내 인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한마디면 나가 떨어지는데, 약자는, 약자 둘 다 정신적 고통 보호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나눌 때 정신적 고통은 누가 막으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듣고 할 때는 정신적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진리를 교환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다 수용하면 그만이지 뭘 그거를 법으로 바꾸고 그래요? 이런 거죠. 이게 있어요. 이 시장의 자유시장 이론과 가치관과 사상의 자유 이론은 너무도 엄명한 이 법리론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당당하게 주장하면 되는 걸 그냥 이상한 데서 극복할 이론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긁고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뱀의 머리 당파성. 이거 나온 데가 어디다? 세계 철학사. 소비에트가 만들어낸 철학의 원칙이다. 여기를 깨버리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확 빠지니까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폭삭. 아주 간단해요. 당파성은 난 안 고치고 너 고쳐,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잘못은 괜찮고 네 잘못만 문제야. 이게 당파성이에요. 공정성은 뭔데요? 너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 순서는 말하는 너부터 지켜. 그래서 제가요, 이걸 어떻게 했냐, 노사관계 개선의 악화를 계속 뿌리 뽑는 일은 뭐로 시작했느냐, 사용자 먼저 고치세요. 사용자 먼저 불합리를 고치세요. 사용자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사용자 먼저 말이 되게 하세요. 사용자 먼저 흠이 없게 하란 말이에요. 사용자부터 깨끗해지세요. 그게 공정성이에요. 먼저 지키고 남을 지키라고 그래야지, 자기 안 지키고 하면 너는 이러잖아요. 그건 똑같아지는 겁니다. 먼저 고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는요, 사용자가 고쳐야 될 내용이 쫙 써 있습니다. 재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먼저 있다고요. 그리고 먼저 고치면 노조의 과도한 점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요.